네, 반갑습니다. 26년도 3월 3일, 오늘이 3월 삼겹살 데이였는데 어떻게 좀 많이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안 드셨으면 강의 끝나는 대로 바로 좀 삼겹살 사다가 집에서 좀 구워 먹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농가를 살리는 프로젝트, 어, 삼겹살 데이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음, 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화본 보시고요. 네, 김창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정월 대보름 오늘이 대보름인가요? 네, 오늘 뭐 개기월식도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어, 개기월식 달이 지구와 딱 1대1로 맞춰 가지고 안 보이는 달이 사라졌다가 아마 10시 27분경인가 다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네. 좋은 정보죠? 근데 대표님들은 강의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못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글을 쓰는 것부터 한번 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좀 틈틈이 지금 그 지침서를 좀 그 다양하게 좀 만들어 내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MBAP BS를 풀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AI 프롬프트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 프롬프트, 즉 롤 시스템이라는 이 프롬프트에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블로그 글을 쓰는 지침서가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제가 좀 분석을 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그 우리 체험단 다녀오시면 맛집 다녀오시면 맛집을 쓰는 뭐 맛집 후기 버전이라든지 또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는 브랜드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파는 그런 어떤 상품 판매하는 버전 이런 버전 좀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을 좀 나눠 가지고 지침서를 따로 좀 공급을 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만 다른 걸로 싹 바꾸면 정말 기가 막힌 후기 버전이 일단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침서 어, 또는 뭐 브랜드 지침서를 넣으면은 내 브랜드를 홍보하는 글이 나오는 뭐 브랜드 지침서 어, 뭐 상품 판매 지침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좀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좀 이렇게 AI에 좀 종속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나름대로 또 대표님들 생각을 하면 이런 것도 좀 제공해 드리면 좀 더 쉽게 원하는 방향의 글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곤란하겠지만 그런 생각들은 꾸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성이 되는 대로 제가 우리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압축 파일로 대표님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기 AI 프롬프트 이 부분에다가 원하는 부분만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MBAP 블로그 자동 포스팅부터 사용을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을 각각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압축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다 한 폴더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섞어 가지고 해 주시면 안 되고요. 각각 프로그램마다 폴더를 별도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셔 가지고 압축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BAPBS 우리 대표님들은 지금 이걸 쓰고 계시죠? 저는 지금 통합 버전을 쓰고 있는데 자, 들어가 보시면 총 5개의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손대실 부분은 여기 네이버 아이디 넣는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아이디를 넣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 이제 아이디를 넣는 순서가 있는데 총 세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네이버 안 나옵니다. 계정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슬러시로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B번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슬러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이 안 나와요. 지금 화면 안 나옵니까? 네, 대표님들 다 지금 화면이 공유가 안 돼 있나요? 대표님 얼굴만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아니요. 그 김창현 대표님이 지금 뭔가 화면 쪽에 지금 그 클릭을 하고 지금 안 넘어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화면 공유는 잘 돼 있습니다. 김창현 대표님. 음. 만약에 그래도 안 나오면 다시 한번 나갔다가 돌아보시고요. 화면이 너무 작다고요? 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이 너무 작나요, 대표님들? 이거를 뭐 어떻게 더 이상 키울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뭐, 뭐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릴까? 자, 일단 네이버 id.txt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계정 넣어주시고 슬러시로 구분해 주시고 비번 넣어주시고 슬러시 맨 마지막에는 자기 블로그의 카테고리에 어느 카테고리에다 넣을지 그 카테고리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에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저장을 해 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있는 X를 눌러서 텍스트 파일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음. 그렇죠. 네이버 계정, 뭐 네이버 아이디 뭐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아이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계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만들 때 자기가 네이버 로그인할 때 쓰는 계정, 그 이름을 가지고 블로그를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또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계정은 따로 있고 블로그 이름 따로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이버 계정을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음, 여기다가 그래야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죠? 로그인을 해야 자기 블로그로 들어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블로그 주소를 만들 때 네이버 계정하고 같은 이름으로 블로그 주소를 만드시는 게 관리하시기 좀 편합니다.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 쓰실 때도 좀 편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주소만 넣어주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mbap bs.ex 파일이 대표님들한테는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창이 갑자기 사라지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어, 다시 한번 내가 프로그램을 쓰려고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떴다가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 폴더에 보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업데이트.ex 파일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실행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파일만 한번 실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을 한 개를 다운로드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한 번만 처음에 실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 mbap bs.ex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음.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하셨으면 아이디 비번 넣어 주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네이버 여기 네이버 아이디 폴더에 넣었던 자료가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읽어 가지고 옵니다. 아이디, 비번,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이제 보시면 GPT 원문 생성이라는 이 아이 메뉴를 클릭하기 전에 아래에 보시면 여기 GPT API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GPT API 관련된 들어가 있는데, 자, 이 GPT API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불수짐, 자, 불수짐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공지사항에, 공지사항에 제가 API를 만드는 거를 적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챗GPT API 키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위에 있는 GPT API 키 값이라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런 식으로 API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창이 한 개가 열립니다. 저는 지금 강의 때 이렇게 실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키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생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API 키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 또는 잊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여기에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검은색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이름을 넣는 칸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이름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이 26년 03월 03일이니까 이렇게만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넣고 나머지는 기본 옵션으로 놔두시고요. 여기 검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키가 한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측에 있는 이 커피 버튼을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시고 아래에 있는 DONE Done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롭게 키 한 개가 생성이 됩니다. 음, 우리가 이 API 키를 생성한 거를 굉장히 길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공간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키를 만드셨으면 반드시 메모장이나 뭐 문서 파일 이런 데다가 이런 식으로 복사를 반드시 시켜가지고 저장을 따로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이거를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메모장 같은 데다가 대표님이 그 알만한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저는 이제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나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API 키를 한 개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여기에 있는 GPT API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PI 키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API는 반드시 충전을 해가지고 쓰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이런 거 쓰려면 매달 $20씩 내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는 그 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달 우리가 돈을 내는 거고 그것과 API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별개예요. 그래서 API는 내가 그 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이라는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충전은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 보시면 결제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링크 한 개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또 다른 창이 한 개가 열리는데 충전을 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열리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시면 여기 빌링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충전해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저는 지금 1.99달러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API를 충전할 때 그냥 10달러씩만 충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어, 여기 빌링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충전해 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충전해 가지고 10달러씩 그러면 텍스 1달러 붙어서 11달러가 이렇게 결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도 그냥 충전하실 때 10달러 정도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한 6개월에서 많으면 한 10개월 정도 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안 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충전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충전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결제 방법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 연동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까지 맞춰 주셔야 그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프로그램 쓰시다가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생성이 안 된다. 그러면 이 API 키값에 있는 이 돈이 다 떨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충전하시면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사용하시다가 한 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또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 결제를 하실 때 그 5달러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알림을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뭐 설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그게 설정하도록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API 충전까지 마치시면 비로소 이제 프로그램에서 API를 가지고 댓글이나 글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참고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그 이 프로그램에서 글을 생성을 하고 이미지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 그 이미지까지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결제 방법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자, 화면 왼쪽 메뉴에 보시면 여기 제너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을 여기다가 이제 쭉 해주는 건데 이 제너럴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verification이라는 게 나와요. 인증을 받으라는 건데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두 가지 인증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 개인이냐 회사냐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쓰실 거니까 처음에 있는 거 인디비주얼이라는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QR 코드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개인을 인증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얼굴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하는 그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벨리피파이드라고 해가지고 인증이 끝났다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인증을 받으셔야 API를 통해서 이미지라는 거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반드시 개인 인증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API를 생성해 가지고 이제 충전까지 다 맡으셨다. 그러면 이제 GPT 원문 생성하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창이 뜨는데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지금 옛날 거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업데이트 안 시켜준 게 나오는 건데 왜 갑자기 또 이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음,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참 신기하네. 제가 계속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음, 시연을 해드렸었는데 갑자기 이게 왜 옛날 게 나오지?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역시나 옛날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만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해보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포스팅 폴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폴더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폴더가 생기는지 제가 좀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에 로그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GPT API 키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여기에 있는 API 키를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 놓고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음, 됐죠. 이제 API 키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문 생성하기를 누르면 네. 이게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쓰고 계시는 버전.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다가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글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에 좀 포함될 만한 키워드 그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가지고 글을 쓰고 싶으신 건지. 저는 우리 대표님들께 주구장창 말씀드렸듯이 50대 남자 취미라는 키워드를 제가 모두 다 독점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남들이 내가 쓴 글을 검색할 때 쓸만한 키워드 있잖아요. 그 키워드 한두 개 정도를 그 정하셔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꾸준하게 글을 발행을 해 주세요. 음, 그래야 내 글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옵션 그대로 놔두시고요. AI 모델 GPT 4.5나 4.1 아이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여기에서 가져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네이버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요. 그래서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을 검색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새로운 제목 10가지를 생성을 해 줍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새로운 제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목이 딱 선택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 대표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음, 저는 오늘은 홈카페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오늘은 두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두 가지 수채화랑 이거 두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삭제. 나머지 두 개도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드래그.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쑥 올리면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저는 이제 오늘 두 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목 선택해 주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글을 써야 되겠죠? 글 발행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왜? 아직 글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미지를 만들 프롬프트를 못 만들겠죠. 그래서 글 발행으로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글 발행 개수를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 글에는 이미지를 한두 개씩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글 발행하기를 눌러볼게요. 이미지 개수는 나중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두 개 정도만 하고 글 발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음. 그러면 이제 50대 남자 취미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 생성한 거 아까 두 가지 그 두 가지 제목을 토대로 해서 글을 생성을 해 줍니다. 음. 자, 이렇게 글을 두 개를 생성을 해서 블로그를 두 개를 운영하실 수도 있겠죠. A 블로그, 뭐 B 블로그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글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수채화로 일상에 여유를 주다라는 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자, 첫 번째 글이 지금 발행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제 다들 좀 쓰실 줄은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뽑아내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어떤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고 뽑아내느냐, 그게 이제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는 뭐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되겠죠. 음. 두 번째 글이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만들어졌고 글자 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글 생성이 완료가 됐고 이미지 프롬프트도 저장이 완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프롬프트가 생성이 됐죠. 각각 01, 02 우리가 두 개의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01 문서, 02 문서 각각 두 개씩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AI 툴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우리 그 API 만들면서 빌링 페이지에서 충전했잖아요. 거기 비용이 좀 더 빨리 달아지겠죠.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이미지를 만드니까. 그래서 그 토큰 값을 조금 아끼시려면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해가지고 외부에서 만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음.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수정 클릭이 안 뜨는 건 왜 그런가요? 음, 글쎄요. 어, 지금 그 아까 제가 그 여기 새로운 제목에서 여기에서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어, 그리고 하나만 선택해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음, 여기에서 잘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드래그를. 네. 한 개만 선택해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네, 두 개를 다 하셔가지고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자, 우측 버튼을 그냥 누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잘 나와요. 네. 어, 음. 여기에서 우측 수정 누르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여기서. 네. 어. 자, 여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버튼 눌러서 수정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됐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자, 검색 블록은 여기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가져와 가지고 분석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새로운 제목 여기에서 제목을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제목이니까 이 제목을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런 기능을 제가 따로 안 넣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위에 있는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위에 탭 있죠?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기능들이 조금씩 있으신가 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가 만들어졌으면 오늘은 여기에서 만들지 말고 외부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까 제가 1.99달러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글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약 1.5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그냥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외부에서 만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나는 그냥 뭐 돈 많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이미지 생성에 누르면 이미지 생성은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 프롬프트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우리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포스팅이라는 폴더 있죠. 이 폴더 안에
이렇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번에는 콩 2까지 생겼죠. 왜? 아까 우리가 글 발행을 두 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01, 02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 두 번째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01 이미지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에 프롬프트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프롬프트 이거를 한 개씩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뭘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플로우로 해볼게요. 자, 플로우도 그냥 이미지 FX로 한번 할까요? 그냥 IM의 이미지 FX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이미지 FX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니 그게 플로우로 합쳐졌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벌써 합쳐졌네요. 이미지 FX가 플로우랑 이렇게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로우로 가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서요. 네. 나노 바나나 2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또 그게 또 좀 센세이션 일으키고 있죠. 좀 더 빠르게 만들어진다고 지금 플로우에서 다 지원합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가로 모드로 마치고 어, 두 장씩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씩 뽑아 보고 나노 바나나 2도 되고요. 나노 바나나 프로로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요즘 하도 나노 바나나 2가 또 인기니까 이 모델을 선택해서 0 크레딧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프롬프트를 넣어 주시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또 한 개를 더, 이번에는, 어, 우리가 밑에 있는 거,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또, 두 개를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프롬프트, 이것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대표님들은, 아까 그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냥 이미지 생성기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두 번째, 여기 02라고 돼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두 번째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거 한번 보시고 잘 만들어졌다, 그냥 무난하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좀 딜레이가 되네요. 좀 렉이 좀 걸립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렉이 좀 걸립니다. 네. 음. 다운로드 2K로 받을게요. 2K. 네. 이거를 2K로 받아라. 네. 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죠. 네. 그래도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 이런 수고는 좀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폴더 있잖아요. 그 폴더로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여기 포스팅이라는 폴더 안에 첫 번째 01이라고 된 이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파일 이름은 순서대로 뭐 1번,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래도 뭐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음. 이게 참. 음. 첫 번째가 다운로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음. 차분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게 지금 떴네요. 네. 그동안에 질문 올라온 거 좀 볼까요? 네. 그리고 김창현 대표님 거 보면 음, 음. 모델 4.1을 선택을 하셨는데 왜 이게 오류가 날까요? 음, 지금 4.1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건데 우리 김창현 대표님이 쓰고 계신 API 키를 한번 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키가 잘 지금 접목돼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도 지금 이게 모델 4.1이 지금 실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어,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운로드가 늦을까요? 뭐 참. 음, 이거 음, 음, 너무 너무 좀 진행이 늦게 되는데 계속 한번 받아볼게요. EK 음, 다운로드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지금 다운로드 받는 창이 지금 안 뜨고 있거든요. 음. 자, 네. 제가 클로우를 다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음,
여기서 일기로냐 받아야 되겠다. 아, 자, 이게 2번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3번으로 저장을 하고요. 네, 이것도 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업스킬링으로 해가지고 좀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오리지널 버전으로 해가지고 다운을 받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우리 글을 발행했던 거, 거기에 지금 필요한 이미지들 제가 지금 네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넣어놨고요. 음, 자, 이건 똑같은 거니까 음, 자, 1번 선택돼 있는 이거를 그냥 제가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음, 두 번째 폴더에 여기에 또 이미지를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에서부터 다운 1kg 해서 폴더를 이제 02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하면 되겠죠? 1번 그리고 여기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4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이미지는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미지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토큰 뭐 비용 전혀 없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놨고요. 이제 원본 텍스트 파일에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그 글이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글의 블로그의 제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반드시 제목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꼭 필요한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50대 남자, 뭐 50대 취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50대 남자 취미라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어도 되고요. 뭐 중간에 있어도 되고 뭐 맨 뒤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장의 흐름에만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바꿔서 제목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본문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미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실제 이미지로 이제 치환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이미지 글과 바뀌어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글을 발행을 할 때 이미지 2장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4장을 준비했으니까 4장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이 표시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내가 넣고 싶은 문장과 문장 사이 거기다가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한 개,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개를 좀 더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한 개를 더 넣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총 이미지가 4장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여기 폴더 안에 이미지가 준비되는 그 개수에 따라서 이미지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 2장이나 3장 정도 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신 다음에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셔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아까 같이 외부 AI 툴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거 그게 비용을 덜 들이고 글을 발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어느 곳에다가 넣을지도 다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적절하게 글이 잘 표현이 됐는지, 또 자주 묻는 질문, 뭐 이게 좀 잘 만들어져 있는지, 또는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어포란에서 뭔가 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거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큐 해가지고 다시 FAQ를 만들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본인의 어떤 가게를 홍보하는 문구 이런 거를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 파일이 다 수정이 끝났다. 그러면 파일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 자, 이제 첫 번째 프롬프트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50대 남자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50대 남자 취미까지 들어가도록 수정을 해주세요. 만약에 키워드가 제대로 안 들어갔으면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또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한 장, 두 장만 좀 들어가도록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두 장을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한 장을 더 넣고요. 그리고 FAQ, Q&A가 시작하는 부분 앞에도 한 장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AQ 잘 들어갔는지, 해시태그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이 끝나셨으면 파일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할 일은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과 이미지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업로드만 시키면 되겠죠. 내가 아까 네이버 아이디 그 텍스트 파일을 넣었던 그 계정, 이 계정에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에 글을 업로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글 발행이 이제 두 개니까 글 발행 수 2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비공개 업로드가 아니라 예약 발행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예약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세팅해 놨는데 그게 변함이 없으면 잘 될 거고,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 제가 빨리 수정해 가지고 업로드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택 부분에서 이제 글 발행을 몇 분 간격으로 할 것인지 그걸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0분 단위다. 60분 단위다. 그러면 지금 이 여기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 가지고 포스팅 하는 게 60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포스팅은 금방 끝납니다. 음, 다 올려놓고 나서 이게 이제 예약으로 해가지고 딱 저장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시간 단위로 포스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번 예약 발행을 통해서 60분 간격으로 해서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오류가 나면 그 부분을 네이버가 또 수정을 한 거예요. 그 부분 소스를. 그래서 그 소스를 제가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업데이트 시켜놓으면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일단 시작 버튼을 눌러서 예약 발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할 겁니다. 네. 먼저 이제 도움말 딱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서 50대 남자 취미로 해가지고 쭉 글을 쓸 거고요. 음, 이렇게 글을 쓸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롬 창을 다 닫아놓고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마우스나 키보드에서 손을 떼세요. 그래야 제대로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음. 이렇게 지금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데 다른 쪽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포커스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블로그 글이 제대로 그 안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프레임을 쓸 때는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지금 다 마우스 키보드 손 떼고 지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지금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미지. 자, 이게 수채화 관련된 거라 이렇게 좀 그 애니메이션, 뭐 수채화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Q&A 작업 다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음. 미술학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Q&A에다가 그 Q&A에다가 질문 만들고 아래에다가 답변으로 자기 미술학원을 어, 홍보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 주셔도 되겠죠? 자, 이제 해시태그까지 들어갔고 카테고리에 게시판 선택하고 이제 예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3월 3일 22시 30분 네, 예약이 발행이 지금 한 개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가 작업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글을 쓰기 위해서 또 들어왔죠.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져다가 쓰죠.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한 번에 7개 블로그 글을 써가지고 뭐 그 2,400분 단위 즉 뭐 하루 단위로 해가지고 예약 발행을 시켜놓으면 일주일 거를 미리 예약을 시켜놓고 예약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음,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예약 발행도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그 네이버에 업데이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도 그 글을 쓰기 전에 그 키워드를 좀 잘 선정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내가 좀 더 많이 글을 발행을 시켜 놓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글 발행을 좀 많이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누군가가 계속해서 좀 그 검색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을 좀 많이 선정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많이 발행을 많이 시켜 놓으세요. 음, 그게 곧 자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음, 음.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 선택하고 예약 선택을 해서 지금 11시 30분 네, 딱 예약이 됐죠. 그리고 나서 대기를 하고 한 번 더 대기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음, 네. 오늘은 좀 예약 발행하는 거를 처음 대표님들께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비공개 업로드로 한 것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그 다른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약 발행하는 거를 좀 시간을 좀 드렸지만 한번 그 대표님들께 시범 삼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 오늘 두 개를 제가 했는데 예약 발행을 통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그 내 블로그에 들어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약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1시간 뒤에 한 개가 포스팅이 되고 또 그로부터 1시간 뒤에 포스팅이 완료가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블로그를 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네이버 음,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블로그로 들어와서 네, 내 블로그로 들어가신 다음에 의약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것들을 어디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냐면 글쓰기로 들어가셔 가지고 위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의약 발행이 돼 있으면 이렇게 의약 발행이 몇 건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어, 이거를 어디에서 확인하시는지를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글쓰기를 딱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약 발행이 돼 있으면 여기에 예약 발행이 몇 건이라고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가 예약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거는 10시 30분에 지금 예약이 돼 있고요. 두 번째 거는 11시 30분에 예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포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즉 11시 30분에 또 한 개가 포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그 일일 단위로 해 놓으시면은 날마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뭐 오전에 한 번, 뭐 오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예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글 발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거 이거 수채화로 일상에 여유를 더하다. 이게 10시 30분에 실질적으로 이게 업로드가 됐는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글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블로그 활동 지수가 6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활동 지수가 내 블로그에 우리가 글 발행한 그 블로그 발행 개수 최소한 50개 이상은 돼야 돼요. 아직 저는 안 됐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발행한 게시물에 댓글, 공감, 그리고 설정해 보시면 내보내기 수, 즉 스크랩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4시간이 지나기 이전에 꼭 공감 댓글 스크랩은 한 개 이상을 넣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우리 불수짐을 듣고 계신 대표님들이 한 200분 정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안 쓰는 블로그 계정 한 개씩만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대표님들이 글을 쓰면 거기에 스크랩 댓글 공감을 넣어 드리는 그러한 어떤 뭐 이벤트 아닌 이벤트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대표님들이 글을 쓰면 거기에 뭐 공감 100개 뭐 댓글 100개 스크랩 100개를 넣어주는 그런 거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3월달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제가 폼 한 개를 좀 올려가지고 거기서 좀 받겠습니다. 대표님들께.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동참을 해주신 대표님들에 한해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공감 댓글 스크랩을 참여한 사람들 개수만큼 넣어드릴게요. 100명이 우리가 가입을 했다. 신청을 했다 그러면 100개의 스크랩 댓글 공감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150명이 같이 동참을 했다 그러면 150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달린 것보다는 엄청나게 그 게시물의 파워가 세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게시물의 파워가 세지는 것들, 센 게시물이 내 블로그에 많으면 많을수록, 즉 50개 이상 블로그 게시물을 썼는데 그 게시물의 활동 지수가 굉장히 높아.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블로그가 준죄에서 뭐 최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밟을 거예요. 음. 그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위에 내 블로그 게시물이 노출될 확률이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만간 폼을 만들어서 우리 블루스짐에다가 한번 올려놓고 신청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지수를 이제 제가 그 올리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24시간이 지나기 이전에 그 작업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 24시간이 넘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한 개 글을 써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예약 발행돼 있는 거 이거 두 번째 있는 거 이거를 지금 한번 제가 그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발행으로 들어가서 이거 지금 전체 공개로 돼 있고 다 지금 체크가 다 돼 있고 태그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 예약을 그냥 현재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바로 한번 발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예약으로 돼 있던 거, 이 예약으로 돼 있던 거, 이 두 번째 이거를 시간을 좀 당겨 볼게요. 이거를 23, 22시, 22시, 10시로 바꿔가지고 10시 30분에 발행되는 걸로 한번 이렇게 해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닫으면 10시 20분에 아마 포스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바로 지금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스크랩 댓글 공감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다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블로그 지수를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이 끝나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는 이거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포스팅 폴더는 또 계속해서 새로운 게 생성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MBLR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지수 올리는 프로그램.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님들이 신경 써주실 부분은 두 군데 아이디 넣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아이디 리스트 여기에다가는 이제 블로그 네이버 계정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넣어주냐면 이런 식으로 공백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네이버 계정 넣어주시고요. 한 칸 띄고 비번 넣어주시고 한 칸 띄고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계정에 닉네임 있죠? 별명, 어, 네이버 별명. 자,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또 이 별명을 대표님들이 어디에서 찾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어디에서 찾으면 되냐면 음, 네이버 우리 자, 여기 보시면 음, 자기 네이버 프로필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별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있는 거, 이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다 넣어주셨으면 파일 저장해 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타겟 URL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름 그대로 URL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떤 URL이냐? 내 블로그 주소까지. 내가 아까 글을 썼던 그 블로그 있잖아요. 그 주소까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블로그 계정에다가 글을 한 개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네이버 이게 모바일용이 아닙니다. PC용이에요. 여기가 M.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냥 PC용 블로그.네이버.com 슬러시 자기 네이버 계정 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파일 저장 누르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는데 mblir.exe 파일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타겟 블로그 주소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메뉴가 나오냐면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우스를 맞춰 놓으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 아까 우리가 타겟 URL 있죠? 여기 타겟 URL 넣었던 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새로 글이 올라왔는지를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라고 체크가 되면 여기 네이버 계정에 있는 네이버 계정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에다가 마우스를 맞추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메뉴에서 블로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 리스트에 넣었던 자료를 읽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이버 계정이 여기에 새로 올라온 거기에다가 스크랩 댓글 공감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 리스트 여기에다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네이버 계정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한 개보다는 10개가 좋고 10개보다는 100개가 낫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실시일반 해가지고 스크랩 댓글 공감 넣어주는 작업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때 쓰는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작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작업도 한 개밖에 못 합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까지 작업이 되고요. 세 개가 있으면 세 개까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API 키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저장해 놓으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또 써야 되니까 제가 따로 저장을 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API 키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작업 시작 버튼 누르고 기다리시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음, 자, 이 블로그 주소에서 새로운 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4시간이 안 지난 글이 있는지 6분 전에 올라온 글이 한 개가 있다고 지금 체크가 됐죠. 이렇게 체크가 되면 그 순간에 여기에 있는 네이버 계정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로그인 된 채로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만 프로그램 쓸 때 한 번만 로그인하고 그다음부터는 로그인된 작업과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계정이 그만큼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자, 공감 눌러주고요. 네, 공감 눌러줬죠. 그리고 이제 댓글로 들어가 가지고 이 블로그의 게시물을 쭉 AI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음, 질문의 답변은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김성현 대표님. 어,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공개 스크랩까지 해 갑니다. 네. 스크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게시물의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스크랩을 넣는 거고요. 음, 그냥 스크랩 해가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비공개로 스크랩을 해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업 횟수가 한 개잖아요. 한 개가 작업이 완료가 됐으면 작업 중지를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이 됐는지 지금 이거였죠 아까 여기에 지금 음, 공감 댓글 일이 지금 한 개 이상 들어갔죠. 누군가 지금 계속 공감을 눌러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스크랩까지도 한 개가 어, 잘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게시물의 힘이 세지고 이런 게시물의 힘이 세진 게 내 블로그에 많이 있을수록 내 블로그에 소위 말하는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꿈틀꿈틀하면서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 지수 올리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조회수를 좀 올리는 작업을 해 주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수를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좀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내 블로그에 체류 시간도 늘어나고요. 방문자 수도 덩달아서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내가 좀 조회수를 많이 넣어주고 싶은 그런 게시물. 이거는 24시간이 지나든 뭐 1년 전에 썼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조회수만 넣어주는 거니까 내가 이 글을 언제 썼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2년 전에 썼던 것도 상관없고 어제 쓴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게시물의 주소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즉 여기에 있는 이 블로그 게시물의 주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게시물 주소예요. 그래서 이 게시물 주소까지를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사용한다? MBPM. 제가 드렸던 이 MBPM이라는 조회수 올려주는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타겟 URL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복사했던 게시물 주소를 넣어주시고요. 한 칸 띄고 그다음에 이 게시물을 내가 썼을 때 썼던 키워드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제목에는 50대 남자 침 이렇게 띄워가지고 글을 썼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띄워서 쓰시면 오류가 납니다. 반드시 모든 거를 이렇게 하나로 다 이어서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붙여쓰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필요한 조회수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 눌러 주시고 닫아 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자, 로그인. 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넣었던 거 타겟 URL 불러오면 되겠죠. 어떻게 불러옵니까? 마우스 맞춰 놓으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타겟 불러오기. 그러면 우리가 타겟 URL 넣었던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잘 가져옵니다. 타겟 검색 키워드 수량. 이게 제 어떤 위치에 안 나오면 잘못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오류가 납니다. 반드시 제 위치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랜덤 스크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은 제가 대표님들이 쓰실 때는 여기를 최소 30에서 많게는 뭐 90에서 한 180 정도 이렇게 맞춰놓고 쓰세요. 그러면 체류 시간도 2분 이상 맞춰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나는 조회수를 좀 빨리빨리 넣어주고 싶어. 그럴 때는 체류 시간을 30에서 한 50 이렇게 맞춰놓고 쓰시면 조회수가 좀 더 빨리 들어가고요. 나는 조회수보다는 내 블로그에 체류 시간을 좀 올리고 싶어.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를 120에서 아까 같이 180 정도 이렇게 맞춰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초단위니까 120초에서 180초, 즉 2분에서 3분 사이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작업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쓰실 때는 이렇게 맞춰놓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단 한번 1에서 한 10초만 놔두고 빨리빨리 한번 작업에 들어가는지 볼게요. 그리고 대기 시간은 한 번 조회수를 놓고 5초를 쉬었다가 두 번째 작업을 들어가라 뭐 이런 뜻이니까 뭐 이거는 뭐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한번 3초만 놔두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모바일 데이터와 하이 IP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사용법은 제가 따로 찍어서 이렇게 사용법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만 드리면 모바일 데이터는 자기 핸드폰, 대표님들 핸드폰에 있는 그 모바일 데이터를 그 보시면 비행기 모드가 있어요. 그걸 껐다 켰다 하면서 IP를 바꿔서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모바일 데이터를 쓰시면 되고 하이 IP는 하이 IP라는 회사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매달 4천 개의 IP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그 4천 개의 IP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IP가 내 블로그 게시물을 보아진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컴퓨터가 내 게시물을 봐준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컴퓨터가 내 게시물을 본 것처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하이 IP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별도로 그 회사에 회원가입하셔가지고 그 상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VAT 포함해서 27,000원인가 해요. 그래서 나는 이 트래픽을 좀 전문가처럼 쓰고 싶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을 홍보해 주는데 비용을 받고 좀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거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나는 그냥 내 어떤 블로그 게시물에 그냥 조회수만 넣어주고 싶어.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 IP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 집으로 들어오는 인터넷 회선 그 IP만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조회수를 넣어주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설정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50대 남녀 취미로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쓴 글을 찾아서 그걸 클릭을 하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체류 시간만큼 스크롤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봐줘요. 어, 지금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체류 시간도 늘리는 거고요. 네, 조회수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지금 이제 한 번 작업 끝났고 이제 또 두 번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류 시간이 짧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가죠. 자,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50대 남자 취미로 해가지고 좀 100개 이상 포스팅을 한 다음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그 상품 있잖아요. 그 상품까지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것까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자, 결코 SNS는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뭔가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뭔가 좀 내 손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기쁨을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한두 달 해보고 뭔 변화가 없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답이 있든 없든.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방문자 수도 막 늘어나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자, 일단 네 개만 넣어보고요. 네, 일단 중지를 하고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으로 돼 있는 게 좀 많이 바뀌었겠죠? 최소한 7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제대로 값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 중에 좀 그 힘을 좀 주고 싶은 게시글이 있다. 그러면 그 게시글에 게시물 주소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그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회수를 넣어주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이 게시물의 힘이 막강하게 세질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쉬지 말고 꾸준하게 이런 포스팅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활동 지수 6가지가 다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글 발행도 했죠. 스크랩, 댓글, 공감 넣어줬죠. 그 다음에 조회수 넣어줬죠. 그 다음에 체류 시간까지. 이 6개의 네이버 활동 지수 올리는 작업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좀 해주시면 게시물이 언젠가 상위 노출이 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는 그냥 하세요. 그냥 아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만 그 대신 해주시면 되겠죠. 어,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난다. 그러실 때 이제 서로 이것들을 모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서로 모집하는 것도 드렸죠. NABC 안돈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어, 이제 이 아이디에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조금씩 감이 올 겁니다. 아, 이 아이디에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블로그 아이디 또는 네이버 계정 넣어주시고 한 칸 띄고 B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네이버 계정 한 칸 띄고 B번 이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파일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음, 자,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전에는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세 가지를 그냥 다 합쳐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블로그 주소를 먼저 뽑아내셔야 되겠죠. 서로 이웃을 신청할 블로그 주소를 뽑아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다가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넣어가지고 검색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표님들 나름대로 뭐 주제라든지 관심사 그런 것들을 있으면 그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뽑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키워드를 날마다 쓰는 키워드를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똑같은 주소만 뽑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좀 뽑아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많이 좀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돌아가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이렇게 그 블로그 주소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고창 맛집을 한번 해볼게요. 네, 고창 맛집 키워드 누르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키워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고창 맛집으로 블로그를 쓴 사람들 게시물 주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관련도 순이나 최신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뽑아내시면 되고요. 추출 개수는 반드시 60개 이하로 뽑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공고사항이 아니라 그냥 의무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60개 이하로만 뽑아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뭐 100개, 150개 넣으셔도 뽑아는 집니다. 그걸 가지고 막 150개씩 하루에 작업을 하게 되면 과다 사용, 과도 작업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로그인 하실 때 뭐 인증을 받으라는 그런 제한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동안, 기간 동안에 뭐 일주일, 뭐 10일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로그인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추출 개수는 60개 이하로만 작업을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10개만 해가지고 뽑아 볼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마찬가지로 검색창에서 고창 맛집으로 블로그를 쓴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서로 이웃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게시물에 댓글 공감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웃의 사용 클릭하시고 확인, 댓글 공감도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 여기 어드레스 폴더. 이 폴더에 이 댓글 공감 서로 여기 텍스트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따로 손대실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주소 추출이 끝났으니까 X로 닫아주시고 두 번째, 서로 이웃을 먼저 하셔도 되고, 댓글 공감을 먼저 하셔도 되고, 뭐 댓글 공감만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알아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자, 서로 이웃 선택하시고, 여기 아이디 비번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보시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 계정 불러오기. 그러면 우리 그 아이디에 넣었던 자료를 가져오고요. URL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블로그 주소 불러오기
하면 아까 우리 10개 뽑았던 거 이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에 있는 서로의 문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기존에 썼던 문구가 있으면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서로 이웃을 뭐 신청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준비가 끝났으면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 본인 IP 선택하셔가지고 설정 확인 버튼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로 이웃이 다 끝났다. 그러면 댓글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불러오기 URL도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불러오기 불러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어, AI 댓글을 체크를 하시면 AI가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직접 AI가 댓글을 써주고요. 여기를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쓰시면 여기에 있는 댓글만 이제 자동으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을 이용해서 뭔가 홍보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써가지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AI 댓글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글에 맞는 댓글을 쓸 거야 하시면 AI 댓글 클릭하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블로그 닉네임 이, 이 계정에 닉네임을 여기다가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업이 안 돼요. 이 닉네임은 중복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반드시 닉네임을 넣어주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그 다음에 본인 IP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웃이나 댓글 공감은 본인 IP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설정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계정, 여기에 있는 작업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프레임이 수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면 X를 누르시고, X를 누르시고, 프레임을 정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서로 이웃도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냥 꾸준하게 해주세요. 어, 기존에 제가 그 5천 명이 다 돼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자기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5천 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 공감이 10개도 안 달린다. 그러면 그 서로 이웃은 다 필요 없다. 다시 모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내 블로그 게시물에 한 개라도 더 댓글 공감이 달릴 겁니다. 왜 한 개라도 더 달리는 게 좋은지 이제 아시겠죠? 활동 지수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댓글 공감을 받으려고 서로 이웃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자동화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4가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도 프로그램을 보시고 잘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지금 못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 보면은 일단은 우리 지금 메타 대표님이 보내주신 거 보면 지금 네이버 글 작성은 실패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지금 그 오류가 나는 그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까 대표님이 보셨듯이 저는 잘 됐잖아요. 오류가 없이 깔끔하게. 근데 네이버 글 작성 실패가 나오는 거는 뭔가 지금 그 옵션이라든가 뭐 이미지 개수 뭐 이런 것들 또는 블로그 글을 쓰는데 다른 작업을 했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다시 성공했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포기만 안 하시고 계속 하시면 다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쓰십니다. 근데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에이 못 쓰겠네 하고 안 쓰신 분들은 그걸로 그 가게에 머무시겠죠. 그걸 못 딛고 이러시는 겁니다. 음, 우리 김창현 대표님 올려주신 거 보면 네. 성공하신 것 같네 보니까 비공개로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네 잘하셨습니다. 음,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님들이 좀 그 블로그를 좀 그 키우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유튜브 수정 채널 만들어지면 그거 홍보하실 때 적극적으로 쓰세요. 어, 우리 네이버 블로그 해외에서도 쓰고요. 국내에서 쓰고 다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글을 발행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키워드 같은 거 잘 선정하셔가지고 주구장창 홍보하시면 우리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돈 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이런 블로그라든지 스레드라든지 이런 자동화가 굉장히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장이 되신 분도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고 있고요. 내일이 우리 유튜브 하는 날이잖아요. 내일 제가 한번 발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수장이 됐는지. 네.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자랑질을 좀 할 겁니다. 배 아프시라고. 어. 자, 아까 제가 그 예약 발행했던 거에 잘 됐나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지금 10시 30분에 예약 발행이 되도록 제가 하나를 해놨는데, 10시 30분, 10시 40, 지금 10시 40분인데, 10분 전에, 즉 10시 30분에 아까 우리가 예약 발행해놨던 게 포스팅이 잘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우리가, 블로그를, 포스팅해야 되는데, 이럴 생각, 걱정할 필요 없죠. 예약을 다 해놓으면 알아서, 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어, 보면, 글쓰기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어, 예약 발행이 지금 없죠? 예약이 다 발행돼가지고 다 끝났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진짜 편한 세상이죠. 예전에는 이런 블로그 글 하나 쓰려면은 정말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이미지도 만들어야 됐고 글도 막 발행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5분도 안 걸려서 뭐 그 포스팅 한 개가 뚝딱뚝딱 끝나버리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블로그도 수십 개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블로그 자동 포스팅부터 서로 모집하는 것까지. 네. 음. 우리 박순혜 대표님은 제가 지금 라이선스 강의 끝나고 바로 승인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아직 안 되었어요라고 하시는 게 우리 김창현 대표님은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됐나 봅니다. 자꾸 지금 그 GPT 4.1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사용 권한이 없다고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류 메시지가 이게 음, 모델을 찾을 수 없다? 이게 왜 모델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지? 음, 그게 지금 어떤 거 할 때 나오나요? 글 발행을 할 때 나오나요? 아니면은 그 새로 제목을 지을 때 나오나요? 김창현 대표님. 아마 이게 새로운 제목을 만들 때부터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우리 박근혜 대표님, 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글쓰짐 단톡방에 보시면 공지사항 있죠? 어, 어, 새로 제목 만들 때부터 나온다는 거는 아마 그 GPT 4.1 그게 지금 우리 대표님이 키가 잘못 만들어졌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키가 잘못 복사가 됐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한번 볼게요. 네. 네, 대표님. 이거 제가 끝나고 해드릴게요. 강의 끝나고 지금 강의 중이라 제가 지금 여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여기 중앙에 챗 GPT API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API 키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키를 새롭게 만드는 게 나옵니다. 페이지가. 자, 지금 나오죠? API 키 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버튼 한 개가 있습니다. 새롭게 키를 만드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이름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 넣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넣어 주시고 여기 검은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키가 한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키를 여기 커피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DONE 던 버튼을 눌러서 이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 키가 한 개가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아까 만들었던 키, 전체적인 키를 따로 볼 공간이 없으니 메모장을 한 개를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먼저 복사 저장을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고 파일 저장을 눌러서 이 파일 이름을 예를 들어서 GPT API 키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장을 시켜 놓으세요. 대표님이 잘 찾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이 텍스트 파일에 있는 거를 프로그램에서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어, MBAP 여기 들어와 가지고 딱 실행을 하면 여기에 GPT API 키 넣는 데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그 메모장에 있던 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키를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 박순애 대표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어, 자, 이렇게 해서 API 키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PI 키를 쓰시려면 제가 그 충전을 해야 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충전은 어디에서 하면 된다? 아까 제가 여기 공지사항에 결제 방법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결제 방법 이거를 눌러 가지고 여기에다가 카드를 적절하게 해외에 그 결제가 되는 카드를 넣어 주신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면 이제 저는 연결돼 있으니까 10달러가 자동으로 나오죠. 이 10달러, 이 컨티뉴만 누르면 10달러가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1.97달러 했는데 1.94달러가 됐잖아요. 약 0.03달러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이미지 생성하기를 쓰게 되면 좀 더 여기가 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외부 어떤 툴을 이용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제너럴이라고 돼 있는 거, 일반, 제너럴,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이거, 버리피케이션, 이게 인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인디비주얼, 개인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받으시면 다 끝나면 저처럼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인증됐다고. 그러면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 프로그램에서. 자, 여기까지 또 API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아, 음. 또 다른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우리 그 김창현 대표님은 그 API 키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넣어주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또 개인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원격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음. YD, 네. 자,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나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했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도 제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남자 취미 하고 제목 뭐 재수 그대로 놔두시고 AI 새로 모델에서
챗 GPT 4.1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목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새로운 제목 생성 완료가 10개가 됐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새로운 제목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챗 GPT 4.1이 지금 하는 역할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온다는 거는 아마 지금 대표님 그 뭔가 키가 뭐 좀 잘못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지금 저는 잘 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안 된다. 똑같은 AI 모델 지금 선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는데 대표님이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지금 세팅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 끝나고 바로 봐드리든지 아니면 내일 제가 원격으로 봐드리든지 할게요. 대표님이 시간 되시면 저녁에 이거 끝나고 바로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따로 개인톡으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우리 아이디 대표님이 지금 음, 적어주셨던 거 그리고 또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제 이제 개인톡으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개인톡으로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우리 양대석 대표님은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두 개가 지금 안 되셨나요? 일단 음. 우리 박순애 대표님 것도 제가 따로 체크해가지고 라이선스 바로 승인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더 이상 네. 그렇군요. 아마 5개를 한 번에 행거에 안 하시고, 좀 뭐 이렇게 몇 가지씩 선택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일단은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 남겨주신 분들, 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일단 제가 녹화는 중지를 하고요.